안녕하세요. 공부돼지 로리입니다. 이제 딱 디데이 22일이고 이 방송이 편집돼서 나가면은 디데이 1X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때 되면 진짜 쫄려요. 진짜 많이 쫄리는데 오늘은 그래서 진짜 실전에서 수능 고사장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기준 어제 22일 날 화요일 날 평가원에서 수험생 유의사항이 떴어요. 그래서 수능 날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사실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작년하고 굉장히 유사했고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된 이후의 수능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확진자에 대해서 별도 안내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별도로 크게 바뀐 점은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능 날 우리 N수생 친구들은 봤죠. 익숙하죠. 이 수험표. 재수 N수생 친구들도 수능 날, 수능 전날, 미소집일 날 모교에 가서 수험표 받아오면 되는데 고3 친구들은 이 수험표를 한 번도 안 봤을 거니까 이 수험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전날 학교에 가면 그날 일찍 끝나요. 그날은 담임선생님이 하는 일이 이 수험표 주는 일이에요. 수험표 주면은 애들이 막 이제 막 와 대박 내일 수능이네 이러면서 이 수험표를 들고 집에 오거든요. 이 수험표 버리면 안 돼요. 이 수험표가 진짜 중요해요. 저도 고3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수험표가 수능이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각종 통신사들 핸드폰 이제 새 거 사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관련한 그 세일 들어가고, 올리브영 막 무슨 뭐 화장품 회사들에서 굉장히 할인 많이 들어가고, 영화 이런 것도 할인 많이 받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험표 잘 간직하시길 바라고, 수험표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수험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수험표를 받으면 이 부분에 일단은 내가 선택한 과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 대로 잘 나왔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험 장소가 써 있으니까 가끔 이게 교통편 알아보려고 한번 가보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장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 수험 번호입니다. 수험 번호가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중요한데,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두 자리마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 1724, 요 앞에 네 자리는 내가 그날 시험 보는 고사장이 어디야? 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요 뒷자리, 요 14번은 14번 교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날 딱 가면은 그 학교에 14교실은 몇 학년 몇 반인지 아니면 몇 층에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조금 친절한 학교는 배치도가 아예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찾아가기 쉬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그날 수험번을 받으면 내가 어디에 앉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굉장히 따져요. 내가 수능을 홀수형을 볼지 짝수형을 볼지도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이게 홀수로 끝났다? 그러면은 홀수형이에요. 짝수로 끝났다? 하면 짝수형이고, 그리고 7번 자리에 앉는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유불리는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수능은 홀수형을 기반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거기서 선택지 순서만 바꿔서 짝수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자, 이 07번에 걸리는 이 학생은 어디에 앉았을까요? 이게 수능날 배치도입니다. 보면은 아까 그 친구 7번이었죠. 그러면 요 자리예요. 자, 교탁, 감독관, 정감독관이 여기에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앞문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뒷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받으면 이 자리나 이 자리 걸린 홀수 7번, 13번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해요. 내가 감독관 바로 앞이니까. 근데 저도 이 자리 걸려봤거든요. 근데 별로 이게 감독관이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요 자리는 진짜 안 보여요. 내가 눈에 들어오는 내 시선에는 여기서부터 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그 감독관이 생각보다 나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쓴다 라는 거. 그래서 앞자리 걸린다고 뭐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요 자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계속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조금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걸렸다, 수험번호 24로 끝났다라고 하면 조금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감독관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독관이 학생들한테 그렇게 막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특별하게 더 주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번호가 2번 옷대예요. 2번 옷도. 홀수 3, 홀수 4번, 짝수 4번, 그 다음에 홀수 21, 짝수 21.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중앙 위에 그거 있어요. 히터가 사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딱 요 자리들이 히터 바람이 되게 잘 직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딱 수능날 가보시고 앉아보고 히터 바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온다? 라고 하면은 감독관 불러서 여기 보면 이렇게 블라인드 쳐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히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 전날 수험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시험지를 집에 가져오지 못해요. 우리 재수 N수생은 너무 잘 알지만 고3은 이게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6모, 9모, 교육청 모의고사 다 시험지 가져와서 시험지에다 채점을 했을 텐데 시험지를 고사장에 내고 와요. 그래서 나는 빈손으로 오니까 채점을 하려면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하려면 내 기억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험표입니다. 이 수험표는 항상 이 자리,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감독관이 지나다니면서 본인 확인을 이 수험표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고, 그래서 이 수험표를 사용해서 가채점 표를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수험표를 이렇게 뒤집으면 거기는 공란이에요. 흰색이니까 거기다가 가채점 할 거 내가 답안지를 적어 오시면 돼요. 어떻게 적어오냐? 이렇게 적어오시면 됩니다. 여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샤프심, 통 이렇게 대고 자처럼 찍찍찍 커서 그 OMR 카드 보고 답만 뚝뚝뚝뚝 적어 오시면은 집에 와서 이렇게 채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그렸죠. 정성 들여 그려서 기특해서 가져와봤고. 그리고 일부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학원들, 재수하는 친구들, 만약에 종합반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직접 나눠줘요. 그럼 이제 붙이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질문들 중에 가채점표 사용해도 되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뒤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컬러 버전, 그 다음에 흑백 버전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불안하다, 뒤에 가서 가채점표 사용 설명드리겠지만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 라고 하면 감독관한테 써도 돼요? 하고 확인 한번 받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학원들에서 문구를 하나씩 써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콕 집어도 정답, 수능 대박,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거 쓰는데 일부러 공란으로 뒀습니다. 개인마다 꼭 마음에 담아두는 문구들은 다를 것 같아서 본인한테 제일 응원이 되는 한마디 여기다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은근히 힘이 나요. 자, 근데 이 가채점표 사용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가채점표를 사용 자체를 해도 되냐? 라는 질문이 매년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Q&A 란에 굉장히 많이 올려요. 이 가채점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공식 답변이 나갔는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채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채점표 써도 되냐는 질문. 그게 보시면은 평가원에서 가채점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만약에 감독관이 허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용 못 하나요? 만약에 국어 때는 감독관이 써 했는데 수학 때는 안 돼 하면은 안 되나요?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시험 전에 수험표에 미리 붙여놔도 되나요?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평가원에서는 답은 하나로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조금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채점을 위해서 시험 시간 중 가채점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는 되고 어떤 종류는 안 됩니다. 뭐 스티커는 되고 뭐 그리는 건 안 돼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가채점표는 가능합니다. 라는 게 평가원 공식 입장이고, 주의사항이 있죠. 다만 종료령이 울리면 그때부터는 작성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채점표 써도 됩니다가 평가원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종료령이 쳤어. 종료령 치고 가채점표 작성해도 돼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OMR 작성 후에 종료 종이 쳤어. 그리고 나서 가채점표 적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만약에 종이 쳤어도 시험지를 수거하기 전까지는 작성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부정행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랑 같아요. 가채점표 작성은 가능합니다. 근데 종료령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기도구를 놔야 돼요. 펜 다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고 손을 책상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럴까 보다 가채점도 종료령이 울리면 작성을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까지 OMR 카드까지는 작성 연습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가채점표까지는 작성 연습을 대부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가채점표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채점표 작성이 사실 시간이 진짜 별로 안 걸려요. 우리가 시험지를 보고 작성할 게 아니라 내가 마킹한 OMR 카드를 보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5일 2, 3, 4, 5일 2, 3, 4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0초?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급하면 이것도 꽤 그 소중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전에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료령 치면 펜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채점표도 작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탐구를 보통은 두 과목을 보잖아요. 두 과목을 보는데 탐구 두 번째 과목 볼 때 탐구 첫 번째 과목 가채점표 작성할 수 있냐? 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탐구 두 번째 거 볼 시간에 OMR 카드에 마킹이 되어 있는 탐구 1 마킹을 보고 써도 되나요? 얘도 똑같죠. 제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 작성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고, 그리고 탐구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1에서 2로 바꿀 때, 그러니까 1과목 봤어. 물리 1을 봤어. 그리고 2과목 때 뭐 지구과학 1이야. 이렇게 바꾸는 동안에 2분 정도 텀이 있거든요. 시험지 교체하는 시간에. 그때 OMR 카드에 했던 답안을 가채점표에 적어도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평가원이 또 올곧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료령이 울리면 작성 안 된다고. 자,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시간 사이에는 무슨 시간이다? 문제지를 회수하는 시간이다. 시험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펜을 잡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때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교체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가채점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현상 때문이에요. 이것도 지금 평가원에서 공개를 했어요. 올해 수능 답안지 OMR 카드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제1선택으로 생윤을 선택했어. 그리고 제2선택으로 사문을 선택했어. 근데 내가 생윤 선택할 때 너무 쫄려가지고 가채점을 못 썼어. 근데 사문을 할 때는 시간이 한 5분 남았네? 그러면 요 생윤 때 마킹했던 요거 가채점표에 적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제2선택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건 딱 하나예요. 종료령이 딱 치는 순간은 펜을 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 가능합니다. 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 질문 중에 시험을 좀 빨리 끝낸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맞아요. OMR 카드가 끝이 아니라 가채점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습하는 것보다 한 1분 정도는 더 남기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채점표 작성 안 하는 친구 되게 많은데 우리가 사실 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수능이 중요하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 준비하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 수능 최저를 예를 들어서 성대가 세계 한 6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지만 예를 들어 홍대가 뭐 삼합 7이야. 그러면 등급 컷이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죠. 홍대 아니고 경희대라고 합시다. 경희대랑 성대랑 만약에 시험날이 같아.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채점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예민하잖아요. 저도 정말 예민했는데 지금 뭐 D-18일, 17일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막 모의고사 혼자 연습하다가 어머니가 과일 들고 들어와. 그러면 나가! 나 지금 시험 중이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예민도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면 수능날은 되게 뭔가 할 게 많아요. 딱 정확하게 시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적 확인란이랑 뭐 성명, 수험번호, 문형 이 체크하는 란들은 시험 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본령, 시험 시작 종이 치기 전에 일어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시험 중에 뭘 해야 되냐면 요 감독관 확인을 하십니다. 얘가 지금 국어 영역에 똑바로 된 거 풀고 있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확인하려고 돌아다니세요. 한번 쭉 돌면서 본인 확인도 이때 하시고 신분증이랑 얘가 맞나 이때도 확인하시고 수험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뭐 시계 이런 거 잘 갖고 왔는지 확인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직접 서명을 하십니다.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는데 우리 왜 그 느낌 알잖아. 그 선생님이 출석번호 부를 때도 내가 만약에 출석번호가 19번이야. 그러면 한 15번 이때쯤 되면은 살짝 긴장하잖아요.
이 16번, 17번 하면 이제 네 할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내가 만약에 뭐 이쯤 앉아 있었어. 그런데 감독관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킹을 하고 지나가셔. 그러면 마음속으로 괜히 온다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똑바로 독서 지문에 100% 집중이 잘 안 돼요. 감독관이 오시니까. 그리고 막 오면은 막 저는 괜히 막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막 챙겨드렸어요. 답안지도 최대한 책상 옆으로 이렇게 빼드리고 빨리빨리 확인하고 지나가시라고. 그래서 한 번은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일 들고 들어오셨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 정도의 돌발 상황은 수능날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 감독관 확인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